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K2 이전이 가시화된 가운데 K2가 이전한 뒤 남은 터의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어제 염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구미케미칼 공장의 현장 조사가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대통령도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무선 충전에 도로를 달리는 전기버스가 이르면 오는 7월 구미 도로를 달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협약이 오늘 체결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고기능 하이테크 신소재 섬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구 국제섬유 박람회가 오늘 엑스포에서 개막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K2 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굴뚝 없는 지식산업과 연구개발단지를 만든다는 큰 그림이 나와 있다는데 도성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구시 동구 검사동과 방촌동을 아우르는 K2 공군기지는 이전이 실현될 경우 대구의 마지막 남은 금사라기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대구시청과 불과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도심 접근성이 좋은 데다 동대구 역세권과 인접해 있고 주변이 고속도로로 연결돼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K2가 이전할 경우 후적지 면적만 6.6제곱킬로미터, 200만 평에 이르고 주변 개발 제한 지역을 합치면 1,200만 평에 달해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도심과 가까운 여건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굴뚝산업이 아닌 지식형 첨단산업과 R&D 단지 조성이 유력합니다. R&D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제조업이 입지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후보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대구시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주변 신서혁신도시, 수성의료지구, 이시아폴리스와 연계하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팔공산과 복무공원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도 큰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미래 힐링, 건강 산업을 유치할 수 있고 또 첨단 의료복합 단지와 연계시켜서 대치 의학 산업. 하지만 늦어도 10년 안에 적절한 이전지를 찾아 공항이 옮겨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장밋빛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분석과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K2 이전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는 대시민 토론회를 여는 등 후적지 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구미 케미칼 공장의 염소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8시 48분 평화롭게 오가던 직원들이 갑자기 작업장 방향으로 급하게 달려갑니다. 옷깃을 당겨 입을 가린 직원도 보입니다. 56분, 사고가 난 지 8분 뒤에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경찰은 CCTV 등 확보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구미케미칼 사장을 비롯한 직원 4명을 불러 염소가스 누출 경위와 과실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주의 의무 위반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러면 자르면 어떻게 사고가 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송풍기 고장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맡겼습니다. 이번 염소 누출 사고를 비롯해 구미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도 다음 주부터 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독물질을 다루는 모든 업체의 취급 실태와 사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조사하고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구미케미칼 사고 당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비정상 가동된 사실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열흘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탄산나트륨 등을 생산하는 반응시설 2곳이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발생한 유독성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구미에서 발생한 염소가스 누출 현장에 직접 가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정복 장관 내정자는 오늘 구미 사고 현장을 찾아서 예방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명륜동에 있는 성균관은 유교 사상을 가르치는 곳인데 대구검찰이 이곳의 관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25억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성균관장 79살 채모 관장의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성균관은 명예직인 부관장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최 관장이 11명에게서 매년 2, 3천만 원씩 받은 기부금 중 25억 원을 아파트 매입과 같은 사적 용도로 썼다는 겁니다. 지난 1년간의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서 최 관장은 횡령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미 구속된 전 회계 업무 담당자 등을 소환해 공금의 사용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 2명이 구속된 데 이어 관장까지 수사를 받게 되자 성균관은 공식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입니다. 전성금을 모아서 우리가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안에서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또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분은 참 이런 사태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마무리 짓고 최 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안동지청이 성균관 국고보조금 횡령 수사에서 최 관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성균관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안동지청은 최 관장이 성균관 공금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이 수사해온 사건도 함께 넘겨받아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성균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영주 선비문화수련원에 대한 재계약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무선으로 충전되는 전기버스가 구미에서 시범 운행합니다. 카이스트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구미 시내를 달릴 예정입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온라인 전기버스입니다. 도로에 묻어둔 전기선을 통해 달리면서 실시간으로 무선 충전되는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기존 전기버스와 달리 충전소가 필요 없고 배터리 무게와 가격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초의 기술로 2010년에는 미국 타임지가 세계 최고의 50대 발명품으로 선정했고 세계경제포럼은 올해 세계 10대 유망 기술로 뽑았습니다. 구미시와 카이스트는 협약을 체결해 오는 7월부터 세계 최초로 도로에서 무선 충전 전기버스 2대를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운행 구간은 구미역에서 인동고등학교까지 왕복 24km입니다. 시작은 별거 아닌 것이 보이지만 아마 세계 최고의 새로운 대한민국 한류가 아마 될 겁니다. 세계적으로 수출이 될 날도 멀지 않았을 거고 그걸 우리 구미에서 처음 한다는 것은 상당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카이스트 역시 상용화에 앞서 실제 시내 도로에서 마지막 검증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구미시에서 이제 시범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돼서 구미시에서도 이게 좀 더 많은 버스가 운행이 되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온라인 전기버스가 널리 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미시는 이번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 상용화되면 전기버스 투입을 확대해 세계적인 전기버스 모델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대구국제섬유박람회가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고기능 하이테크 섬유의 경연장으로 국제적인 섬유 종합박람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사무기업은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용 섬유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주발사체 나로우에 쓰였던 고압가스 저장 탱크를 만든 업체로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함께 산업용 슈퍼섬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금속 시장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 이제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기회를 찾는다 그러면은 기존 의류 포화되어 있는 그 시장을 넘어서 가지고 사무기업처럼 섬유의 한계를 넘는 신소재에 초점을 둔 국내외 기업 337개가 2013 대구국제 섬유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지난해 60여 개사에 불과했던 해외 참가 업체가 올해는 90여 개로 늘었고 국내외 참관객 2만 명에 수출 상담 1억 9천만 달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감성, 고기능성 제품 및 특허받은 소재들이 대거 출품됨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 바이어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허 소재관이 따로 꾸며져 섬유 관련 특허를 가진 기술력 있는 기업이 한데 모였고 경북의 천연 염색 관련 기업들도 공동관을 구성했습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신소재들이 총망라된 이번 대구 국제 섬유 박람회는 오는 금요일까지 4일 동안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경상북도의회와 종교계, 학계, 연구계 등 각계 전문가 38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오늘 창립식을 열고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투명한 정보 공개, 의견 수렴 등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북에는 국내 가동원전 23기 가운데 11기가 있고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인 5기, 지난해에 건설 계획이 확정된 영덕의 원전 4기까지 포함하면 모두 20기의 원전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장애 어린이 돕기 사랑의 판매 행사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현대백화점 대구점에서 열리는데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의류를 60에서 8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수익금 일부는 시각장애 어린이 개안수술 지원에 쓰이고 소년소녀 가장과 청각장애 어린이를 돕는 데 쓰일 계획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늘 경주 현대호텔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번 엑스포를 통해 실크로드 종착지가 중국이 아니라 한반도였다는 흔적을 찾아 동쪽 기점을 경주까지 연장하는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마트가 전국의 비정규직 사원 10,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대구와 경북에서는 1,100명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이마트 측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 16개 점포가 있는데 최근 방침에 따라 하도급 업체 소속이었던 직원 1,100명가량이 이마트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대구시 읍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치과의사 50살 김모 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직원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김 씨의 집에서는 연탄불과 외롭고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10년 전 가족을 외국으로 보낸 뒤 홀로 생활해왔던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던 50대 남자가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52살 김모 씨의 원룸에서 김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보름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후배가 119 구조대와 함께 집을 찾으면서 발견됐는데 경찰은 평소 김 씨가 지병으로 고생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